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4라운드 3경기입니다. 우선 출발은 서울 부강탁스가 좋죠. 네, 최전 선수가 선취점을 따내면서 부원타스가 이제 앞서 나갔습니다. 네, 일국 장고대국과 함께 김신영 선수와 박태희 선수의 삼국 속기 대국도 개시가 되었습니다. 네, 사실 김신영 선수와 박태희 선수는 7라운드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그 당시 이제 박태희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당시에 아주 기세가 좋았던 김신영 선수의 그 기세를 좀 멈춰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인제한 헬레닌이 팀도 아주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었죠. 네, 세 판 모두 이기면서 최강의 진영을 가지고 있는 서울 부강타스 팀을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김신영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지금 장고대국이 아주 난리가 났어요. 이제 김나연 선수가 이제 우변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한 점을 좀 살리는 선택을 했는데 사실 그 과정에서 우지사리나 선수가 이교환을 해뒀거든요. 사실 이교환을 안 해뒀다면 네, 시전에 이제 붙였을 때 네, 모양을 좀 만들기가 힘든데 치중을 간 모양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 치중 가는 수가 그때는 불가능한 수법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벽에 찌르고 나서 네, 여기 흑돌이 있었습니다. 한 점을 따냈을 때 네,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이교환이 안 돼 있더라면은 이제 끊었을 때 촉촉수에 걸립니다. 네, 제가 설명하면서도 지금 이해를 못 시키겠는데요. 어떤 그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 단수교환을 해놨기 때문에 흑도 이제 이런 형태를 만들 수는 있었어요. 그럼 미리 교환을 해서 손해를 본 건가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의 수상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늘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자체로 여기가 늘어둔다면 상당히 흙이 좀 머리가 아파요. 여기 있는 수가 지금 남아있는 형태거든요. 쉽게 있더라도 네,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근데 이거는 뒤에서 메어간다면 이것도 안 되네요. 흙이요. 같이 뒤에서 메어서요. 그냥 하나하나 메꾸면 되는군요. 네, 지금 늘었을 때 운수가 쉽지 않습니다. 네, 지금 당시 애초에 말씀드렸듯이 중앙이 뚫리고 우변이 뚫렸어요. 그리고 이쪽 맛이 없어야지 그나마 이 접전은 비슷한 공방이었는데 지금처럼 맛이 남아있다는 것은 김나연 선수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속기대공은 왜 이렇게 빠르죠? 미리 이렇게 두자고 약속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물론 이제 많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연구가 되어 있는 형태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기세로 더 빨리 둔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네, 장고대국은 김나연 선수가 쌍립으로 두면서 약점을 보강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밀어간다면 네, 흑 쪽이 좀 곤란하거든요. 근데 나래자로 둘 수도 있고요. 수가 난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근데 이 수가 난다는 것이 이제 크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흙 전체가 미생이거든요. 그래서 살고 흙도 살고 약점 지키고 그 정도 타협이라면은 좀 길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런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흙 쪽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은 뭐 원래 잡히는 형태라고 본다면 좀 타격이 크겠네요. 네, 백이 위 중앙 뚫고 우변 뚫고 이 둘 버리더라도 할 일 다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공짜로 지금 수단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김나연 선수가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 네, 속기대국은 이제 날짜로 진출하는 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죠. 쉽게 반대로 두면 네. 이렇게 두는 수고 적극적으로 두면 여기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흑의 날짜는 이렇게 붙여서 좀 쉽게 두는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이렇게 뒀을 때 이쪽 전투가 자신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더라고요. 아,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고 이제 그 다음에 씌우는 뭐 띄어도 네, 싸울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백도 안정적으로 그냥 받는 수가 있는 반면에 더 어지럽히는 수도 있네요. 네, 이제 박태 선수 성향상 한 번 더 고를 외칠 것 같은데 그럼 또 복잡한 전투가 펼쳐지는 거거든요. 네. 네, 박태희 선수는 현재 8승 5패 중인데요. 속기에 전부 출전을 했습니다. 네. 13번 출전했어요. 한 번쯤은 이제 장고로 한번 내보낼 만도 한데 속구에서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받았습니다. 웬일이죠? 네, 싸움을 피할 때도 있네요. 네, 이렇게 한다면은 이제 김신영 선수도 이렇게 붙여서 받는 것이 보통이고요. 그럼 그냥 붙이는 것보다 나를자를 해둔 게 어떤 건가요? 네, 그냥 붙이면은 백이 네, 반대로 여기에 씌울 수가 있거든요. 혹은 한 칸을 띄어서 봉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불만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네. 후치사리나 선수가 여기서 장고 들어가고 있어요. 좀 더 확실한 수익기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보여지거든요. 이제 대국이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거든요. 이제 두 선수도 출기에 몰렸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통 날일자 정도로 보이는데 한 칸까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있는 게 선수다라는 얘기인가요? 그쪽. 네. 네, 이쪽은 선수예요. 다만 이제 타이밍이 어떤지 봐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타협이 된다면 이건 흑이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잘 방어해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끊었을 때 이제 있는 수가 가능해야 되는 거거든요. 흑도 이제 늘 수는 없습니다. 여기가 자축 모양이라서 근데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선수가 듣고 네, 있는다면 이 수상전을 봐야 되는데 근데 물론 이제 단어 치는 것은 패로 버텨서 크게 수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치중 가는 거 역시 그러니까 이 단수 교환이 하나 들었기 때문에 백수가 늘었거든요. 네. 이었을 때 백은 얼핏 보면 세수로 보이지만 내수예요. 근데 흑은 세수, 흑이 잡힌 모습이죠. 네, 뒤로 이렇게 메워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 두 수, 세수, 내수죠. 나와 끊는 수가 안 된다면 이 편이 좀 더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지금 입구자를 가는 수가 되면 좋은데 이 받아만 주면 흑도 이렇게 받아서 괜찮거든요. 근데 입구자 가는 입구자 가는 거는 바로 여기 젖혀요. 그리고 이렇게 쳤을 때 이 두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요석이 잡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바로 보강을 하자. 네, 후치사 리나 선수가 바로 입구자를 지금 차지했죠. 네, 여기서는 이쪽의 형태는 이제 백이 먼저 두던 흑이 먼저 두던 백은 살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교환이 되던 간에 혹은 흑이 잡아서 넘겨주던 간에 백은 살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흑의 타겟을 봐야 되는데 워낙 두텁거든요, 백이. 쉽지 않은 여정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바둑판에 바둑돌이 첫수 놓여지고부터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아요. 네, 시작이 되는 거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김나연 선수가 타겟만 할 수 있다면 중앙을 다 지우고 타겟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흑 쪽이 좋은 흐름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끊었어요. 물론 뭐 받아준다면 뭐 이런 식으로 쳐서 뭐 쉽게 사겠다는 얘긴데 네, 받아줄 리가 없죠. 이건 거의 잡힌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을 넣는 순간 흑 전체는 잡혔다고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만 백도 이 한 점은 상당히 요석이네요. 이 한 점 잡히는 순간 이 막는 수가 부활하거든요. 그렇네요. 네, 백돌이 오더라도 여기 지킬 필요성은 없죠. 네, 뭔가 그런 쪽의 변화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냉정하게 이으면 모양은 상당히 안 좋은데 잡히진 않거든요, 이게. 네, 이었어요. 이을 때 이렇게 올라선다면 잡히진 않아요. 네, 오히려 충분히 백 쪽에서 할 만한 싸움으로 보여집니다. 크게 급해진 거죠. 네, 뭐 행마는 후구 치는 것이 행마입니다. 30초. 하나, 둘, 치는 것은 이제 단수를 볼 수가 있거든요. 다섯, 이거 오히려 백 모양이 안 좋아지고 일곱. 네, 백은 이제 이쪽을 치는 것보다 늘거나 이쪽을 늘거나 이쪽을 느는 게 제일 낫겠습니다. 네, 이렇게 있고 연결하는. 미리 연결하고 호구 치면 백이 안 늘어지죠. 단수를 치겠지만 미리 교환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흑 쪽이 더 급하다는 것이 김나연 선수의 문제네요, 지금. 삼국 속기 대국은 아예 실리를 차지하네요. 네. 뭔가 김신영 선수가 이제 7라운드 때 박태희 선수에게 이제 패배를 했었잖아요. 마치 지금의 기세는 그때 패배를 갚아주겠다. 다시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네. 느낌으로 착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두 가지 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좋게 작용하면 기세가 될 수 있고 나쁘게 작용하면은 좀 경솔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이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국 장고대국은 김나연 선수의 위기로 보여지고요. 사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위기였었는데요. 상황 역전이네요. 네, 뭐 백쪽의 사실 위기까지는 아니었고 흑쪽의 타개와 백의 공격으로 이제 승부가 갈릴 것이라 보여졌었는데 이제 바꿔치기를 시도하면서 김나연 선수가 좀 한마디로 낙이 없는 바꿔치기를 했어요. 중앙 뚫리고 우변 뚫리고 이쪽으로 이제 잡아갔는데 이 맛이 없어야지 비슷한 결말인데 이제 맛까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예 다른 쪽으로 자신이 타개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았더라면 집이 많았기 때문에 괜찮게 흘러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도를 타개하더라도 이쪽 잡히면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좀 해결해야 될 숙제가 더 늘어난 거죠. 네, 김신영 선수는 7승 5패. 흑으로 3승 4패고요. 백은 4승 1패입니다. 네. 훨씬 좋죠. 네, 지금 박태 선수가 저촉한 것은 이제 이쪽으로 늘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도 활용하겠다. 이 수가 이제 선수인 이유는 백 여기가 선수예요. 그래서 이쪽 뚫는 것과 여기를 뚫는 거 맛보기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세로 김시현 선수도 이제 호구 쳐서 버텨간 겁니다. 또 다시 기세로 단수를 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막는 다음에 이제 치받아서 패가 부담스럽게끔 만드는 거네요. 네, 참아둡니다. 네, 단수 치는 것은 30초. 이제 받는 것이 아니라 뚫어갔을 때 좀 곤란하다고 본 겁니다. 이렇게 단수 치고 네, 이렇게 뚫린다면은 백의 형태가 좋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근데 맞는 선택이네요, 그 선택이. 김시현 선수도 이제 발빠르게 큰 자리로 지금 자리를 옮겼고요. 이렇게 되면 우하계 실리와 우상계 실리를 확정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6, 7, 8. 네, 스타트는 약간 김시현 선수 쪽이 기분이 괜찮아 보입니다. 네. 네, 서울 부광탁스와 인제 하늘내린의 14라운드 3경기. 이 곡은 최정 선수가 먼저 가져갔습니다. 최정 선수가 올해 12승 2패로 마무리를 지었잖아요. 네, 아주 좋은 성적인데요. 최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승리와 더불어 이번 정규리그 좋은 성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 리그도 그렇고 바둑 리거까지 되셨잖아요. 네. 굉장히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여자 바둑 리그 지금까지의 느낀 점 어떨까요? 뭐 제 성적을 말하시는 건가요? 뭘 뭐 말하시는 성적에 대해서도 네. 그렇고 지금까지 바둑을 두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작년에는 저녁에 대국하는 게 좀 처음이라 그랬는지 적응도 좀 안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좀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저녁 대국이 힘들었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 좀 힘들었을까요? 보통 오전이나 오후 시합이 많은데 네. 저녁에 시합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긴장해야 되는 게 조금 힘들었고요. 네. 뭐 제가 잠이 좀 많아서 아. 좀 졸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들은 정보로는 최정 선수가 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되게 잘 자는 편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12승 2패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본인이 초반에 이제 목표한 그런 성적과 어떻게 일치합니까? 사실 그렇게 엄청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닌데요. 네. 욕심이 많습니다. 네, 그런가요? 근데 뭐 그래도 잘 마무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바둑 리그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여자 선수가 사실 출전을 했던 적이 많지는 않거든요. 네. 네. 그리고 LG배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바둑 리거 올해 바둑 리그로서의 목표가 궁금한데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목표를 좀 크게 설정하는 편이라서요. 처음 참가하니까 신인상을 목표로 뛰어보겠습니다. 신인상 충분히 가능할 뭐 것 그렇게 같은데요. 높아 보이진 않은 목표인데요. 저도 전승하겠다 뭐 그럴 줄 알았는데 MVP인가요? 네, MVP 노려보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네. 좀 소박하네요 목표가요. 그런가요? 그렇다면 다시 여자 바둑 리그로 넘어와서요. 이제 포스트 시즌 진출 1위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포스트 시즌 목표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뭐 이미 챔피언 결정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승이 목표고요. 제가 잘하면 팀원들도 마음이 편해져서 좋은 성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포스트 시즌 팀이 확정되었잖아요. 네. 포항 포스캠텍, 인제하는 레린 그리고 SG SG 경기 팀까지 SG 네 그렇고. 거기까지 확정되었는데 어떤 팀이 올라오면 가장 껄끄럽다 네, 그런 팀이 있을까요? 사실 전력은 다 세서요. 뭐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한 게 딱히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팀도 그렇게 약한 팀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뭐 누구랑 만나도 자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최근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쳐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 선수 목표한 거 꼭 이루시고요. 앞으로 한국 여자 바둑계도 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목표를 크게 설정한다고 해서 좀 긴장을 했었는데 물론 이제 신인왕은 첫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엄청난 목표긴 합니다. 네. 그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바둑리그 좀 면밀히 살펴봐야겠지만 첫 출전을 하는 선수가 몇 명이나 있는지 또 봐야 되거든요. 이제 라이벌 경쟁 상대라고 봐야겠죠. 지금 김나연 선수가 네, 지금 엄청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쪽을 또 끌고 나오는 건가요? 이쪽을 이제 이렇게까지 교환을 시켜놓고 여기를 두면서 이쪽에 진출과 이돌에 빠져나오는 수를 맛보기를 했어요. 그러자 백이 이쪽을 막은 거고요. 자, 이곳을 끌고 나왔습니다. 덮어씌우고 이제 붙인 장면인데 만약 이돌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도 꽤 요속이거든요. 그 이유는 반격이 남아 있어요. 끊어서 반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여기 맛도 좀 나빠지는 거기 때문에 온전히 살릴 수만 있다면 네. 바둑을 좀 복잡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다만 흑의 형태가 그리 좋은 형태는 아니라서
뭐 이런 교환을 하고 이제 뭐 패로 버틴다든지 이런 버팀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양보하더라도 이게 과연 가능할지 네, 그것도 좀 어렵고요. 어쨌든 30초.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속기바둑도 붙었네요, 드디어. 뭔가 돌과 돌이 끊어졌어요. 네, 지금 싸움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져서 정신이 없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 거거든요. 두자 이제 이쪽으로 오고 30초. 이렇게 하나, 늘었습니다. 둘, 셋, 보통 이 싸움은 이제 배석을 봐야 되는데 여섯. 이 배석이 이제 백 쪽이 이쪽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흑 쪽이 좀 부담스러운 싸움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이렇게 붙여간다면 물론 여기까지는 선수로 듣겠지만 뭐 이런 식의 진행이 됐을 때 흑돌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진영 선수가 어떻게 이제 타게 나갈지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변으로 두 칸을 벌리네요. 네. 그 배석이 안 좋아요. 백돌이 이제 이렇게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뭐 눌러 맞기만 하더라도 이 넉점의 형태는 썩 좋지 않은 형태거든요. 이게 딱 뭐 이런 데가 선수가 들어서 뭐 잡으러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뭐 이렇게 쳐도 잘 안 되고요. 쉽게 이렇게 나와 끊더라도 30초. 하나, 둘, 네, 여기 급소를 끊기는 순간 다섯. 네, 촉촉수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두 점이 요석이라서 버릴 수도 없네요. 네. 근데 박태 선수는 또 안전하게 뒀네요. 지금 일곡 장고대국은 패싸움이 네, 이게 났습니다. 결국 패싸움이에요. 네. 근데 이 패싸움 과정에서 30초. 하나, 패감이 누가 많은지 일단 1차적으로 봐야 되고요. 이 양보했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흑이 다 이렇게 패를 굴복시키면은 하나, 둘, 셋, 네, 패 형태는 맞습니다. 다섯. 이렇게 막는 순간에 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네. 다만 근데 이게 이 두 점 잡더라도 좋은 것인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단수 친다면 혹은 안전하게 둔다면 결국 문제는 이쪽 잡히는 것이 큰 거거든요. 30초. 그런 의미에서 김나연 선수가 잘 버티고는 있지만 아주 강력한 버팀은 아니에요. 네, 일곡 장고대국은 중요한 패가 시작이 됐고요. 삼곡 속기대국은 공방전이 시작됐습니다. 14라운드 3경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계속 함께 하시죠. (2016)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14라운드 3경기입니다. 최종 라운드에서 마주치게 된 서울 부강탁스와 인제 하늘내리인데요. 네, 사실 이 후지사 리나 선수가 최정 선수의 아까 2패 중에 1패를 기록하게 만든 선수거든요. 네. 딱 두 판 진 것이 이제 루이나웨이 선수와 후지사 리나 선수에게 졌어요. 최정 선수가. 사실 용병 선수에게 일격을 당한 거죠. 네, 네. 그만큼 이제 저력이 있고 파워가 있는 선수입니다. 아예 그냥 잊지도 않고 네, 돌려치기를 시도하고 있네요. 또 되나요? 네, 이 싸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두둑히 해놓는다면
이제 과연 이쪽에서 흙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찌르고 나오는 것은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양쪽 모두 흙에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쉽진 않습니다. 셋, 넷, 네, 느는 것까지는 선수가 듣는데 일곱, 이 수상전이 흙이 다 촉촉수 모양이라서 네, 그 과정에서 이런 데나 교환을 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여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아, 근데 이것까지는 쉽지 않겠습니다. 네, 네, 이쪽 약점이 좀 노출되어 있어서요. 30초, 봉쇄가 안 되나요? 네. 둘, 근데 어쨌든 간에 김나연 선수는 이쪽 수상전을 봐야 돼요. 다섯, 일곱, 어쩔 수 없습니다. 여덟, 그나마 여기가 선수로 듣는다면 촉촉수 모양을 좀 피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바로 찝히는 순간 훅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둘, 셋, 넷, 이곳에서 마저 포인트를 획득하지 못한다면 여덟, 김나연 선수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김나연 선수가 이제 부강타스의 그 선두가 확실히 이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을 때 11라운드에 출전을 해서 이제 이유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팀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또 해설을 했었는데 상당히 좀 감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김나연 그만큼, 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아까 뭐 권효진 감독도 그렇고요. 팀 네. 선수들도 뭐 감동을 느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목이 말라 있었던 거예요, 승리에. 30초, 하나, 둘, 셋, 이게 뭐 맨날 이기는 사람은 사실 다섯, 뭐 한 판에 그렇게 많은 희열을 못 느끼잖아요. 네. 그런데 맨날 많이 지다가 이기면은 특히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4국에 이겼을 때처럼 그렇게 이기면은 당연히 감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격은 2배가 되죠.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연승이 된다면 그것은 이제 자신감으로 바뀌는 거고요. 30초, 송혜령 선수가 딱 떠오르는데요. 그런가요? 사실 초반 스타트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 한 판을 이기고 나자 금세 살아났거든요. 네. 이스라 선수도 그렇고요. 아, 네. 게다가 경기 SG 골프가 4강 진출을 하는데 송혜령 선수가 어제 또 한복을 했죠. 네. 사실 경기 SG 골프 팀도 송혜련 선수가 살아나면서 30초, 하나, 정말 막강한 팀이 됐어요. 셋, 넷, 이제 루이나웨 선수와 박진 선수는 이제 여섯, 여자 바둑계 뭐 레전드잖아요. 네. 끝.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하지만 송혜령 선수까지 합세를 하면서 뭔가 이제 많은 팀들 중에서 그래도 센 팀으로 그 부상을 그쵸? 했고요. 네. 뭐 아까 최정 선수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어느 하나 만만한 팀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가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됐는데 느는 수까지는 선수성이에요. 셋, 다만 이제 백은 이렇게 네. 받는 것도 있고 다섯, 이렇게 버티는 것도 있습니다. 일곱, 과연 이게 수로 이득일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선수가 듣느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고 혹은 이렇게 방어를 하고 나서 이 못 산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끊었을 때 이렇게 쌍립 쓰는 게 선수거든요. 30초. 하나, 뭐 있는 것은 이제 나가서 셋,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쌍립이 들어야지 있는 수가 가능한 겁니다. 일곱, 여덟, 이 쌍립 썼을 때 아홉, 열. 백은 어차피 여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찝었을 때 이 한 점 살릴 수가 없죠. 네. 그렇다면 지금의 호구는 선수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수상전. 여기까지는 그 불리한 형세를 좀 반전시킨 것이 참 대단하네요, 김나연 선수. 네, 수상전에서 이겨야만이 역전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백.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조율기 1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후지사 리나 선수에게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 괴물 슈코라고 불리었던 후지사와 슈코 선생의 이제 손녀예요. 네. 참 마지막 후지샤 슈코의 초반 포석을 제가 좋아했었거든요. 네, 다섯, 저는 뭐 가장 일곱, 인상 깊게 아홉, 봤던 바둑은 아니고 봤던 인터뷰가 있는데, 네, 조치훈 구단에게 이제 도전자가 조치훈 구단으로 이제 나왔을 때 네. 그때 7번 승부였잖아요. 딱 자신감 있게 내 판만 가르쳐 주겠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승을 해서 미리 끝나겠다는 얘기군요. 네, 뭐 4대 0으로 이기겠다라는 얘기죠. 그때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그러자 이제 조치훈 구단이 세 판만 배우겠습니다 했어요. 네. 근데 또 웃긴 게 마지막 후지사 슈코 구단이 이제 3대 0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섯, 정말 이제 네 판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냐라고 여덟, 이제 기추가 주목됐었는데, 반대로 거기서 3연패 후 4연승을 거두면서 딱 조치훈 구단이 했던 인터뷰대로 딱 세 판만 배우고 네 판을 가져온, 네, 그런 좀 잊지 못할 그런 번개 승부가 있었죠. 말이 씨가 됐네요. 네, 사실 참 재밌었어요. 그런 인터뷰가 팬들을 좀 즐겁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치훈 구단이 또 인터뷰를 재밌게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이제 그 당시에는 거의 뭐 스승과 제자의 느낌 정도의 사이였는데, 네, 어찌됐건 자신의 자신감을 마지막 그렇게 좀 겸손하면서도 확실하게 표출을 냈습니다.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자, 여기서 급소는 삶을 도모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네, 역시 이 형태는 거의 이런 형태로 봐야 됩니다. 이제 잡으러 오는 것은, 네, 어차피 이런 데가 선수거든요. 살아 있어요. 이렇게 잡으러 오더라도 살아 있는 겁니다. 네. 이쪽이 선수가 된다는 것은, 네, 마지막 물론 뭐 이렇게 살지도 않겠죠. 이렇게 살겠죠. 넷, 근데 지금 산다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둑이. 일곱, 여덟, 예를 들어서 여기를 잇고 나서 백이 살면 곤란한 거예요, 흑이. 탈출이 되는 순간 흑이 낙이 없습니다. 여기 잡혔고요. 여기도 잡혔고 여기도 살아간다면 집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수상전의 양상이 뜰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마지막 아무래도 수상전은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다섯, 여섯, 정말 그랬나요, 근데? 여덟, 흑도 꽤 탄력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당한다고 치더라도 7수였어요. 백은 몇 수나 됐을까요? 근데 뭐 쉽게만 메워두라도 5수밖에 안 되거든요. 글쎄요.
왜 수상전으로 승부를 안 갔을까요? 물론 이제 이 백이 이렇게 쉽게 안 두고 뭐 이렇게 끊던지 좀 변화를 구하겠지만 마지막 하나, 뭐 백이 어째 못 살아 있는 것은 셋, 똑같거든요. 넷, 다섯, 여섯, 아, 일곱, 여덟, 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아, 물론 이래도 수가 좀 줄었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네, 여기 젖히는 것이 이제 수상전의 급소긴 해요. 지금 후지사라 인나 선수는 이제 아예 여기까지 다 강요를 하고 나서 이제 목에 두겠다. 그러면 너무 깔끔하죠. 이건 승부 끝입니다. 둘, 라는 생각인데 넷, 다섯, 김나연 선수는 일곱, 그 길로 여덟, 가지 말아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교환을 하면은 네, 이렇게 된다고 쳐도 7수죠. 하나, 둘. 아, 아니네요. 이건 여기 좀 자축이 됐네요. 아, 좀 자축이 됐습니다. 5수인가요? 네, 방금은 패가 좀 걸리긴 했지만 5수라고 봐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그럼 2수나 줄은 건데요. 넷, 네. 다섯, 여섯, 아, 아까 흑의 수가 6수였죠, 참. 네, 여기서 7수가 네, 아니고요. 네, 한 수 줄었습니다. 6수였고 아까 백의 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외워진다면은 5수였죠. 그러니까 한 수가 빨랐던 네, 거네요. 한 수가 빨랐던 거죠. 근데 지금 좀 자충이 들어가서 네, 한 수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이쪽에 좀 뒷맛을 노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끊어서 마지막 이렇게 하나, 넘어간다면은 둘, 이거는 단수치고 오히려 이쪽을 이어서 다섯, 이쪽과의 수상전을 좀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쪽 수익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고 나서 끊었을 때 이쪽을 치고요. 물론 여기는 선수가 되겠죠. 있더라도 바로 이쪽을 조여간다면 이쪽 세 수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묘하게 이게 단수 치고 조일 수는 없어요. 둘, 셋,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 순간 여기를 백에 두는 순간 한 수가 늡니다. 네 수가 되는 거죠. 아, 백이 바로 잡으러 가면은 좀 힘드네요. 아, 결국 그쪽을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젠 흑도 살았고 여기 이거 당하고 이거 당하고요. 정말 눈물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진출하면은 마지막 하나, 둘, 좀 셋, 괴롭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교환을 생략한 채 두었는데 어차피 이걸 때렸을 때 저거 조여붙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근데 하나. 과연 그런가요? 둘, 셋, 붙인다면 이제 단수 치고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게 건너가면서 수가 줄거든요. 네. 그러면 반대쪽으로 수를 늘려야 되나요? 네,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때 살면 근데 뭔가 형태가 또 좋지가 않아서 찝히는 순간 좀 괴로운 부분이 있네요. 근데 맛은 상당히 나쁘거든요. 그래도 이런 식으로 패로 버틸 수도 있고요. 네, 이쪽에 맛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쪽에 선수 처리를 좀 잘하고 나서 이쪽을 결행할 수 있다면 마지막 뭔가 변수는 좀 남아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문제는 이쪽이 워낙 흙의 개로 형태라서 근데 이렇게 늘게 된다면 일방적으로 좀 계속 쫓기는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타개가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김나연 선수의 위기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계속 버티고는 있는데 후지사리나 선수가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네요. 네. 그래도 타겟을 해낼 수만 있다면 네, 끝내기 승부까지는 이끌 수 있겠습니다. 흙집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네요. 여기까지도 살리고요. 이 돌을 좀 온전하게 살릴 수만 있다면 네, 끝내기 승부까지는 갈 수 있는데 이게 뭐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두신 만들기는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뭔가 차라리 이쪽을 살리고 두는 게 좀 더 어지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막으면 이제 끼워서 네, 일로 친다면 이쪽에 선수는 듣겠지만 과연 이걸 잡을 수 있을지 셋, 넷, 다섯, 네, 뭐 마지막 승부수를 여덟. 이쪽으로 던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흙 중앙을 끌고 나오기 전에 이 백도를 먼저 공략할 수는 없었나요? 어디였죠? 지금 그쪽이요. 백 이쪽을 끌고 나오기 전에요. 하나, 그러니까 둘, 셋, 좌중앙 쪽이라고 봐야 하나요? 다섯, 여섯, 그러니까 흙이 중앙 쪽을 계속 여덟. 끌고 나왔잖아요, 방금. 이쪽이요? 네. 아, 근데 이게 그거 하기 어차피 전에 급소를 맞아 있는 형태라서 이 교환은 뭐 악수라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어차피 이 교환과 백도 이쪽 교환이랑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 급소 맞은 상황에서는 글쎄요. 다른 진행은 찾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마지막으로 뭔가 변수를 만들 수 있는 전장은 만들었는데 역시 좀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뭔가 이제 이쪽의 끼움을 통해서 듣는 건 좀 생겼는데요. 이 돌과 이 돌이 수상전이 됐을 때 유리한 싸움으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네, 그래도 뭐 해봐야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어쩌면 흙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1국 장고대국을 감상하는 사이에 3국 속기대국이 어지러워졌거든요. 네, 뭔가 지금 패싸움이 네. 걸린 것 같거든요. 네, 그 대국 함께 보시죠. 김진영 선수와 박태희 선수의 3국 속기대국. 네, 지금 좌변이 마지막 패가 난 건가요? 둘, 그쵸. 지금 읽는다면은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진행되면 패가 난 겁니다. 근데 이 패가 흑은 대마가 걸린 패고요. 백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작거든요. 뭐 이런 상황에서 패싸움은 애초에 김신영 선수가 원하던 그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패 안 하고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거의 뭐 마지막. 지겠다는 얘기거든요. 굴욕적인데요. 네, 둘, 셋, 이렇게 살아서는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덕을요. 여섯, 네, 패 들어가죠. 일곱, 여덟, 아홉. 리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꼬부려 갔네요. 장고대국이요. 네, 장고대국이죠. 네, 뭔가 마지막 승부수를 좀 던지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이네요. 마지막 30초. 하나, 마지막 하나, 둘, 둘, 다섯, 넷, 여섯, 일곱. 다섯, 여섯, 지금은 속기 바둑은 여덟, 박태 선수가 이제 팩감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바로 해소가 안 되거든요. 흙이 든다고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패를 걸고 이게 패싸움의 요령인데 이렇게 패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연타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잖아요. 팩감 이렇게 써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 그렇죠. 미리 좀 셋, 팩감을 키워 놓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장고바둑은 김나연 선수가 좀 곤란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삼국 속기 대국이 둘, 결승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는데요.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다고 여기 때릴 수도 없어요. 때리는 것은 이제 백이 이어서 해소하고 또 한 번 둬야 되기 때문에 백은 여기 있는 돌을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신영 선수도 들여다봤습니다. 네, 좀 뭔가 궁여지책의 느낌이긴 한데 뭔가 이제 나와 끊는 수를 유도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교환이 되었다면은 하나, 이제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중에 여기를 단수치고요. 다섯, 여섯, 일곱. 네, 이렇게 뚫는 수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 하나, 네, 이었을 때 이제 이쪽 약점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넷, 다섯, 네, 그 부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박태희 선수도 좀 기세로 뚫고 나아가고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이라도 이제 뒤로 양보하면은 뭐 별탈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끊어가는 것은 그쵸.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결국은 하나, 우산기를 두지 못하고 패를 때려냈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한국 장고대국 김나연 선수가 마늘모로 나왔는데 네, 뭔가 처절함이 느껴지는 네, 흑의 뭔가 주위에 흑마들이거든요. 백돌이 너무 많아요. 뭔가 그래도 대뜻한 형태긴 한데 흑의 수가 너무 없어요. 네, 여기까지도 선수죠. 네, 여기서 이제 이 젖히는 것은 뭐 일견 뭐 맛보기를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백이 그냥 간단하게 끊고 이었을 때 흑의 수가 너무 없어요. 두 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요. 둘, 셋, 뭐가 나가고 결국에는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잘 안 되겠죠. 네, 뭔가 유일하게 이런 쪽의 약점을 좀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치받아서 이렇게 둔다면 네, 얼핏 보면은 여기서 잡아만 주면은 이제 찔러서 걸리는데 냉정하게 여기까지 막아두고 나서 잡습니다. 자충을 좀 피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마지막 그럼 별탈이 없습니다. 둘, 그래서 결국에는 하변과 이쪽 백돌 간의 수상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쪽을 가닥으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잡는다면 이제 이 교환을 하고 이제 수를 늘려야 되는 거죠.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0초. 하나, 네, 흑에게는 마지막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넷, 이 하변 흑도를 여섯, 최대한 수를 늘려야 할 것 같은데요.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14라운드 3경기입니다.